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폭등에서 폭락으로 가는 여러가지 변곡점 징후가 보이면서 마침내 부동산 4년간 대재앙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강남과 서울 중심으로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며 경기와 지방은 폭등이 이어가는 중이지만 서울 하락폭이 커지거나 또는 정부의 효율적인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단숨에 전국이 대세 하락장으로 급반전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갈팡질팡하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부동산 4년간 대재앙, 이제 하락하면요 몇 년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꼭 알아야 할 네 가지는, 자, 지금 그 유명한 절규라는 그림 작품인데, 자, 이게 과연 누구의 절규입니까? 현재는 무주택자의 절규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집값이 이제 폭락하게 되면 영끌한 사람들의 절규가 되겠죠. 자, 이제 부동산 매입 네 가지 요소, 이건 지금만이 아니라 항상 꺼내드려야 할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또 더 중요해요. 부동산 매입 판단 네 가지 요소, 저 네 가지 핵심 요소, 정책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책이에요. 밉든 곱든 집값을 잡을 사람은 정부밖에 없어요. 그냥 저절로 잡히지 절대 않습니다. 이대로 가만 놔두면 집값 더 날리나요? 자,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역별로. 지금 대책이 안 나오니까 지방은 계속 뛰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책 안 나오면 지방 계속 올라갈 거니까 잡으라고. 뭐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확대할 거예요. 폭등이 실질적으로 경상도, 충청도를 더 폭등시키고 있잖아요. 빨리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책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효율적인 대책이 나와야죠.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정부가. 근데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정책 판단입니다. 두 번째, 지역도 판단해야 돼요. 이걸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서울 신도시를 묶어버려야 하고요. 경기, 인천 묶고 광역시, 지방 묶어야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앞으로 더 유망하냐? 현재로서는 광역시, 지방이 계속 뛸 것 같아요. 물론 광역시, 지방도 많이 뛴 것은 좀 이제 예외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평균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 인천도 상당히 지금 유망한 곳들이 많아요. 여기도 신도시를 빼고 경기도도 비싼 곳들을 빼야 돼요. 자, 아무튼 지역 판단해서 지역별로 차등화해서 매수할 거냐 말 거냐. 무조건 겨울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잡아야 할 게 있고 겨울을 기다려야 할 게 있고, 대부분 2, 3년 후를 좀 내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세도 판단해야 돼요. 자, 현재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집값 오름폭은 얼마나 큰지, 아파트 시세, 즉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두 번째, 오름폭이 얼마나 큰지, 세 번째, 저평가인지 아닌지, 네 번째, 시기도 판단해야 돼요. 자, 지금이나 겨울에 잡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2년, 4년 후에 아예 먼 훗날에 잡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흐름을 보면서 계속 판단해야 할 것인지, 그게 이 네 가지, 자, 네 가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요, 매매를 하게 되면 후회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서울과 경기도 집값 시세 변동,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제가 아예 근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서울 성북구에 기름 레미안 1차를 하나 그냥 뽑아봤어요. 32평짜리를 보시면 이게, 자, 2009년입니다. 2010년부터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쭉 떨어졌네요. 이게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면 자, 회복. 대략 한 2년 만에 회복했어요, 서울은. 그래서 2016년이라고 동그라미 쳐있죠, 16년에. 이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엄청 빠르게 날아가네요. 약 2020년까지 뭐 오르내림이 있긴 했지만 거의 폭등을 했죠. 자, 서울은 장기간 상승했네요, 비교적. 그렇죠, 장기간 상승했고 2016년부터 급등. 얘는 레미안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웬만한 부동산 다 그래요. 물론 강남은 여기서부터 뛰었어요, 좀 더 일찍. 좀 얘보다 좀 안 좋은 것은 좀 약간 뒤늦게 뜨고요. 자, 용인은 좀 달라요. 용인은 단기간 폭등했고요. 2018년부터 급등했습니다. 그나마 여기 용인 구성에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 예, GTX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얘는 그나마 미리 뛰어서 2018년부터 뛰었지만 대부분의 경기도는 2019년부터 뛰었어요. 자, 보자고요, 얘하고. 자, 하락은 또 비슷하네요. 2014년 바닥을 찍고 14년부터 올라갔는데 갑자기 폭등한 게 아니라 회복하는데, 이렇게 회복하는데 이만큼이나 걸렸어요. 정고점 회복하는데 무려 얼마가 걸리느냐? 5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그래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서울 보세요.
서울은 회복하는데 겨우 2년밖에 안 걸리는데 경기도는 5년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신도시 있죠. 1기든 2기든 신도시가 많이 뛰었잖아요. 새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걔들 지금 두 답을 분양가에서 뭐 이렇게 이상 뛰었는데 걔들 입장 날 가능성이 커요.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회복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물론 신고가를 이렇게 찍기도 하겠지만, 자, 그럼 더 구체적인 예를 네 가지로 구분할게요. 자, 번호가 1, 2, 3, 4 쓰였습니다. 1번이 이제 강남의 대표 주자, 강남 3구에서 이제 강남 개포 주공 3단지를 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서울 마포, 이제 서울 전체의 한 샘플이에요. 세 번째, 이제 신도시의 샘플, 안양 평촌을 한번 담아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그냥 경기도의 샘플, 수원 영통. 모든 그래프가 다 닮아갔어요. 똑같습니다, 거의. 자, 여기 보시면 강남권은 다 이래요. 짧게 보합군 가다가 장기간 폭등했죠.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두 번째, 서울은 약간 이제 강보합이 조금 더 길게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렇게 폭등. 점점 이제 보합이 길어지죠. 안양 평촌 보세요. 거의 반절 가까이 보합을 가다가 그 다음에 폭등했죠. 경기도 보세요. 난리가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2019년 원쳐졌죠. 이때 폭등. 자, 보시니까 점점 얘는 좋은 것일수록 길게 폭등했고, 좀 입지가 떨어진 곳일수록 단기간에 폭등했죠. 개포 보세요. 쭉 올랐습니다. 2013년 실질적으로 15년부터 뛰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미안 공덕 3차 14년부터 이제 강보합했지만 실질적으로 역시 15년부터. 냉정하게 말하면 개포는 13년부터 뛰었다고 봐야겠네요. 13년부터. 근데 이제 서울은 15년부터. 아무래도 강남이 나으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양 평촌 신도시 1기, 2기 같은 경우는 새 거니까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나중에는 이렇게 갈 거예요. 2기 신도시 택지지구 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니까 18년 근사치에서 뛰었잖아요. 그리고 수원은 19년부터 뛰었어요. 별로 못 가다가.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다 뛴 거예요. 1년 만에. 경기도 모든 곳들이 이래요, 지금. 그래서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경기도는 더 갈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 그리고 제일 먼저 떨어질 게 이 강남인 걸 알 수 있어요. 강남이 이제 제일 먼저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이 강남을 따라서 추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도시, 서울 거의 비슷하게 떨어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추락할 것이고, 지방이 추락할 거예요. 자, 이거 그래프를 정리한 게 이겁니다. 먼저 강남 3구, 아까 봤더니 하락장은 가장 먼저 하락해요. 그리고 가장 크게 폭락합니다. 집값이 비싸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 없다. 천만에. 한번 또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상승장에 가장 먼저 올라가요. 아까 보셨죠?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가장 크게 폭등합니다.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더 많이 뛰어요. 자, 하락장의 1순위 매수.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수할 1순위는 강남구예요. 갈아타야 할 것도 강남구고요. 꼭 강남이 아니래도 입지가 좋은 곳들, 서울에서. 두 번째, 서울 볼까요? 하락장에 강남에 이어서 하락합니다. 시세가 크면 폭락을 하죠. 이게 가격이 비쌀수록 폭락한다 이거예요. 강남 따라서. 상승장 강남 이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역시 시세가 크면 폭등을 하죠. 아까 보면 강남 다음으로 폭등 시세가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 2기 신도시는 거의 서울하고 비슷한데, 하락장에 서울 이어서 하락하고 시세가 크면 폭락을 하겠죠. 상승장에 서울 이어 상승하고 시세가 높으면 또 폭등하겠죠.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뜻이에요. 근데 이게 3번이 중요해요. 새 아파트가 많죠. 특히 2기 신도시. 얘는 대폭락할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럼 가격이 비싸니까 폭락해요. 새 거라도.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것들도 옛날에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분양가 밑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좀 이제 자, 폭락 후에 상승장 상승폭이 적어요. 서울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1기 신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2기도 이제 1기처럼 갈 거니까 서울은 회복하는데 2년 걸리고 신고가 찍는데, 신도시들은 집값이 워낙 많이 뛰었는데 폭락을 한 다음에 거의 3, 4년 걸려가지고 회복하고 그때부터 신고가 찍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뛰어요. 10년 전 시세에 비해서. 더군다나 지금 새 아파트는 10년 지나면 10년차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5년차 아파트는 15년차 구축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사이클에서 새 아파트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왜? 헌 아파트가 되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지방광역시 보세요. 하락장 서울 이어서 하락. 시세가 크면 역시 폭락하고, 상승장 서울 이어 상승하고, 시세가 크면 폭등하겠죠. 그런데 3번이 중요해요. 상승장이 늦게 상승. 그렇죠. 아까 한참 동안 못 갔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때는 경기도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인천 거, 지방 거, 광역시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방 광역시도 비슷하게 갈 거예요. 서울로 갈아타야죠. 돈이 있으면 한 단계라도 서울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세요. 자, 이제 지방 광역시 집값 대폭등 진행. 제가 이거 누차 얘기했죠. 추가 대책 안 나오면 경기도,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특히 지방 광역시 이런 데 날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날아가고 있네요. 계속 빨간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방 집값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싼 건 있지만 지금 너무 방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제 그만 좀 방치합시다. 자꾸 지방 집값 띄워서 뭐 하려고요? 자, 자꾸 뭐 집값 떨어지는 어쩌네 쓸데없는 말만 지금 모씨 자꾸 그런 말 하는데, 김모씨 그런 말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좀 잡아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세종 집값 뛴 게 0.25. 언제적 0.25입니까? 서울이 0.01인데 얘가 0.25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폭등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빨간색이잖아요. 대전도 못지않아요. 0.27. 자,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0.26. 뭐 울산 0.27. 아주 빨간색이 대구하고 이제 울산에도 생겼네요. 자, 부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0.25. 뭐 얘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자, 이걸 정리했더니 오른쪽에 서울 1, 2기 신도시 가을에 아마 지금 현재 보합이잖아요. 얘는 지금 보합권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겨울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거래량 보면 답이 나와요. 10월 말 11월 초에도 하락할 수 있어요. 고가 아파트 재건축 먼저 하락합니다. 뉴타운 이런 것들 하락폭이 커요. 고가 아파트, 재건축, 뉴타운 이런 것들 세 가지 종류가 하락폭이 크다고요. 경기 인천은 가을에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도 강세를 띌 것 같아요. 서울이 만약에 하락폭이 커지면 얘도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경기 인천도. 근데 웬만큼 하락이 약간은 작년에 여러분들 경기도 많이 뛰었잖아요. 그런 듯이. 그런데 웃기는 게 작년 지금도 별로 안 뛰었던 것들은 아마 틀림없이 지금부터 겨울까지 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에 올리지 않았던 안성, 만양 뭐 이런데, 안산, 뭐 평택 이런데 지금 막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엄청 날아가고 있잖아요. 고양시, 파주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얘를 따라간다고요. 인천도 지금 1억에서 3억짜리들 아주 대단지들 얘들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충청권, 경상권은요 가을 강세, 겨울도 강세입니다. 오히려 초강세 할지도 몰라요. 대부분 아파트가 다 뛸 것 같고요. 상승폭은 지속됩니다. 아주 지금 위험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나오거나 서울 하락폭이 변수예요. 서울이 만약에 하락폭이 이제 마이너스로 세지면 얘들도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어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지금은 아무튼 현재까지는 시그널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간다. 지금 제가 2달 전부터 노래 부르는 거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몇 억 미만, 경기 몇 억 미만, 인천 몇 억 미만, 지방 몇 억 미만은 잡아라 노래 불렀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 위주로 날아갔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걸 강하게 제시하는 것도 아직까지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어요. 자, 부동산 변곡점 2022년이냐 2021년이냐. 자, 보세요. 예전에 변곡점 보시면 여기 잠깐 중간에 이렇게 한번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김대중 정부고 이게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그냥 조금 떨어진 거 빼버리고 한 10년 뛰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때 약 뭐 2009년 이 정도 언저리에서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러더니 추락했죠. 급추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프가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게 이 두 대통령 끌어올린 것만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시세 조작을 하는 바람에 별로 안 뛴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감정원 믿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빨갛게 해놓은 거 현재는 여기에요. 여기. 그럼 내년도 뛴 다음에 이렇게 갈 거예요. 내년도 뛸 수 있어요. 지금 집값 잡을 의지 없으면요. 또 질병 사태가 장기화되면 지금 경기 추락에 어떤 부담을 느낀 정부가 또 띄울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제 올 겨울에 하락할 때 그냥 확실히 잡겠다면 변곡점 올해가 될 수도 있어요. 변곡점이. 자, 근데 원래 확률적으로 사이클상으로는 올해가 돼야 돼요. 올해 겨울부터 쭉 내려가야 하는데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연장을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에 판단해야 돼요. 무슨 전문가가 정부의 대책까지 예측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정권은요 대책 예측 못합니다. 4년 쏘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그건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까지 알려준 것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잡는다면 무너지는데 안 잡으면 또 올라가요. 자, 변곡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과 경기도 부동산 상승 확대. 지금 이게 참 서글픈 얘기지만 서울이나 강남만 지금 이러고 있지. 지금 보세요. 전국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또아리 틀었잖아요. 위로. 지방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제가 경기도도 뛴다고 했잖아요. 경기도도 지금 상승폭이 확대돼요. 자, 그러면 KB 시세 보자고. 이건 한국감정원이니까 KB가 더 정확해요. 자, 계속 내려가다가 보세요. 수도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뛰었어요. 지방광역시도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올랐어요. 자, 제 말이 뭐 틀린 거 있나요? 지금 수도권 지방 올라간다고 지금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 잡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겨울에는 어떻게 될지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지 몰라도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거 답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 급감, 겨울은 하락장이 일단 예고됩니다. 특히 서울 중심으로, 강남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치명적이에요. 10월달 767. 많아봤자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한 1000건 될 거라고 보여지죠. 서울 및 수도권 거래량 보시면 수도권이 좀 더 거래량은 많은데 아무튼 둘 다 급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9억 아래 공시지가 현실화 한번 볼까요? 9억 아래도 공시지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9억 아래짜리들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아요. 자, 30억, 15억짜리들은 79%, 74% 상당히 그래도 현실화율이 높은데, 자, 9억, 6억 이런 것들은 현실화율이 낮죠. 그 이유는 최근 1년 동안 싼 것들이 많이 뛰어서 그래요. 싼 것들이. 그래서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9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이제 27일 날 발표할 거예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지금 매년 높이고 있어서 2020년만 해도 14.73%나 높였는데 또 이제 현실화 90%까지 하게 되면 30%까지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좋겠네요. 세금 계속 걷어대니까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을 해야지. 자, 아무튼 이거 이해가셨죠? 공시지가 현실화는 계속 올라간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2.3% 뛰었는데 정부 공식 변동률은 1.63%. 그러니까 제가 국제 지표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울 도시가 어떻게 1.6% 뛴 것으로 나와요. 12.3%는 세계 1위예요. 1위. 아파트 실거래가 감정원 시세 변동률. 한국감정원이 정부 시세라서 하는 말이에요. 실제 실거래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국감정원은 이렇게 지금. 참,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 이거 지금 경실련에서 엄청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시세 조작하고 있다고. 자금 조달 계획서.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기 자금일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차입 급등할 때 이렇게 이 조달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뭐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 증명서, 증여 상속 신고서, 납세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 증명서, 대출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전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자기 자금이냐 차익 급등이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증빙 서류가 다르죠. 자, 여러분들 마라톤을 신나게 뛰고 있네요. 자, 부동산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기회는 또 와요. 지금 절규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자,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또 기회가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현재 서울과 강남은 강보합 상황에서 하락 전망, 경기 인천은 강세 지속 전망, 지방광역시는 폭등 전망으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역별로 집값 등락이 커질 수 있으니 자신의 여건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이가 극명하여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싶은 분들은 유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